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마스터 줄리아나 리입니다. 자,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하신 여러분들, IR에 관련한 혹은 뭐 스타트업 피칭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기존에 했던 프레젠테이션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셨다면 대부분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하죠. 회사 소개를 한다던가 뭐 제안서에 관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스타트업이 하는 피칭의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했다가는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10분, 20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회사의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고객한테 발표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혹은 뭐 관심 있는 고객사나 그런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트업 관련한 뭐 투자나 파트너를 찾기 위한 피칭을 하실 때 너무 상품 위주로 발표를 하시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타트업이 준비하는 피칭에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짜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발표의 구조를 그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면 아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멋진 피칭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질문을 답해보고 또 그 답을 본인의 피칭의 요소로 활용하시면 한번 준비하신 것이 이제 Q&A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피칭의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러분의 상품과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창업의 동기입니다. 창업의 동기와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 이 질문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찾으실수록 여러분의 아이템에 관한 정의라던가, 그다음에 뭐 회사의 그런 큰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방향성 이런 거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회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알게 되면 뭔가 비전 같은 것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창업 동기와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 아직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라면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회사 생활이 싫어서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것이 뭐 솔직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아이템과 그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창출하면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의 창업 동기에 관한 답을 통해 회사의 가치관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동기를 묻는 질문에 뭐 스토리텔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 회사가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을 한 뭐 10단어 내외로 어떻게 보면 뭐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업 동기, 왜 창업을 하게 되었나요? 혹은 창업 준비자라면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타트업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이미 존재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기존의 상품이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러한 아이디어가, 굳이 이러한 새로운 신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의 상품과 혁신적인 아이템이 이 시장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는 기존 어떤 문제를 겨냥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과 상품이라면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상품의 인기와 또 투자 가치는 증명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가 기존 어떤 문제를 겨냥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불편함을 우리의 상품이 해소하는지. 그렇다면 기존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가 이 질문의 답에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조금 더 아프게 고통스럽게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인간의 감정은 아픔에 동요되기가 쉽습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어떤 하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세상에 소개할 때는 이게 마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보다 고통을 바로 해결해주는 진통제의 역할처럼 우리의 상품이 사용이 된다라고 그러한 아이디어로 상품을 좀 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양제는 누구나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하지만 진통제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큰 고통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을 소개하시면 조금 더 집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기존에 어떤 문제를 겨냥하는지.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제품,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은 이 기존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시는지 소개하시면 됩니다. 바로 상품 소개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문제 설정에서 얘기했던 그런 키워드, 아마 좀 부정적인 키워드겠죠. 이런 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그 문제점, 그 부정적인 키워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존재하는 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이제 편함으로 바뀌는, 고통이 뭔가 그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뭔가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문제에 우리 상품이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이제 세 번째 질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품 소개를 하시면 좋아요. 귀사의 상품과 제품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상품과 서비스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가 좀 여러 개의 라인이 있다면, 종류가 다양하다면 이걸 다 겨냥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한두 개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 시장에 어떤 문제를 공략하는지, 먼저 가치를 창출해서 뭔가 바로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아이템에 집중하셔서요.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요 상품과 주요 시장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기존에 많이 하시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상품 소개 할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피칭을 하실 때는 그 외에 설명하셔야 될 그 ROI를 증명해야 될 그 수익률을 증명해야 할 다른 요소들 설명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품 소개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피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소개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피칭을 하실 때도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한 20%를 상품 소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분짜리 피칭이라면 1분 내외에서 상품 소개는 끝내시는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상품 소개 후에요. 이 상품을 요구하는 시장의 크기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충분한 시장에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연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품과 서비스로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의 사이즈,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국내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아이템이라면,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피칭을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이제 원화로 국내 시장 규모에 관해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반면에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시장이 있고 해외 시장을 겨냥해야 되는 그러한
피칭의 장소 혹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피칭을 하는 경우라면 해외 시장 혹은 세계 시장의 규모로 설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요, 그냥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만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되지만 그 안에서 그리고 유효한 시장의 사이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겨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죠. 수익 창출, 수익 시장에 관해서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것은 경쟁사 대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겠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의 혹은 서비스의 장점과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선호하지 않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엑셀이나 표를 사용하셔서 경쟁사를 다 브랜드명까지 보여주시고 다양한 스펙으로 비교를 해서 뭐 X나 O를 친다던가 아니면 스펙을 적어가지고 그걸 읽고 그 기술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류의 테이블 같은 걸 넣어서 이걸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자세한 디테일, 경쟁사에 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디테일을 넣지 마시고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아이템이 가장 좀 뛰어나다라는 점 한 2개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은 거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2개 정도 우리가 가장 경쟁사에 비해서 뛰어난 점을 설명하셔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 2개의 분야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강조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수익 창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고 그냥 뭐 앱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라면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후속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수익 모델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 채널을 통한 수익 모델인지 B2B를 통한 수익 모델인지 혹은 정부와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 B2G 사업이겠죠. 이러한 다양한 채널별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기존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성과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는 아직 사업 초기이고 지금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 말할 만한 그 영업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성과는 그러한 숫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즉 얼마나 매출을 올렸냐 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매출로 보여줄 수 있는 타당한 그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 외의 것 고객의 수가 얼만큼 늘었는지, 어떤 특허를 갖고 계신지, 자격증, 프로토타이프가 있는지, 고객과 혹은 사용자 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 파트너가 있는지, 기존의 투자 경력들이 있다면 그것도 성과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미디어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많이 인정을 받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제품을 즐길 만한, 혹은 이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자료도 다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가 시장에 지금 내놓고자 하는 상품 외에 생각하고 있는 후속 작품이 있다면 이거는 옵션이지만요.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도 똑같은 상품이나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겠지만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많은 고객의 정보가 쌓이면 이후에는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이템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5년 이후, 10년 이후에는 어떠한 예정이 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질문들도 종종 나오고요. 이거는 피칭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없으시다면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호흡이 잘 맞는 팀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이라던가 뭐 학력이라던가 이런 것만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팀 전체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님을 포함한 그 팀원들의 팀워크가 어떤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팀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키워드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팀인지 그죠? 협업이 가능한 팀인지 멀티플레이어 팀인지 팀마다의 그러한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 속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경력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표님은 뭐 관리나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면 IT 분야에는 또 다른 그죠? 그걸 매니지할 수 있는 다른 팀원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해외 마케팅이나 마케팅을 관리하는 팀원,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회계나 그죠? 뭐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주는 팀원 이런 식으로 뭔가 균형 잡힌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는 그런 균형 잡힌 팀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떤 팀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팀인지를 보고 거기서 신뢰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소개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잘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파트너 혹은 파트너와 투자자를 찾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묻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피칭에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파트너나 투자자를 찾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럼 뭐 투자를 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관한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파트너를 찾는다면 뭐 해외에 어떤 파트너를 찾아서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싶다.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유통업자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앞으로의 여러분의 사업에 관련한 그런 계획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피칭의 자리에 따라서 이 내용은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뭐 IR 피칭, 투자 관련한 피칭을 하신다면 투자금 얼마나 원하고 이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이 목표가 되겠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파트너를 다 찾아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겠다, 윈윈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은요. 한 줄로 우리 회사를 정리한다면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로 우리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명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명으로 피칭을 하시는 팀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청중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 회사의 그런 캐치프레이즈처럼 만드셔서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혹은 발표에 종료하는 시점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뭔가 기억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피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2개의 질문으로 전반적인 피칭의 대본을 한번 고민해보는,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내용 다뤄드렸는데요. 이 12개의 질문 하나하나가 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개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에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12개의 질문을 순서대로 잘 그 답을 엮으시면 뭐 5분, 7분 분량의 피칭 대본을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줄리아나 리 스타트업 항상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